EM이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입니다. 우리 이제 내년에 고1 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가 2028학년도예요. 그때 대학교 2학년으로 학교가 입학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입시가 평소에 큰딸, 큰아들 대학 보낼 때 입시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중학교에서 초청받아서 이제 강의를 나가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니까 안타까워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가요. 지난 12월 27일 날 작년이죠.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첫 번째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우리 학생이 지금 앞에 앉으신 분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지금 당면에 있는 과제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학교 탁 들어갔는데 2학년 형님, 3학년 형님과 공부를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니까 나는 새로운 입시죠. 그리고 지금 고1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그 친구들은 재수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면 수능 시험 문제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도 제가 곁들여서 해드릴게요. 자, 먼저 내년 고1이 되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고교 학점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어머님들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연계학 시생이지만 인문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인문계 학생이지만 자기가 사는 곳이 스마트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면서 굉장히 모르는 것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처음 보는 게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문과와 이과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인재상을 하시려면 고교 학점제를 실시해서 문과, 이과를 폐지하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왜 필요하냐면요.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자기가 선택하는 데 첫 번째 의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가 미래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려고 하면은 그 직업에 맞는 역량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너무 재밌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길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고교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가면서 다양한 능력과 그리고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고교학점제라고 하고 이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이 자신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해서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진로, 대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나아가서 나는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목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대학교 다닐 때 하셨던 것이 뭐냐면 수강 신청이라는 거 있잖아요. 수강 신청. 그때는 이제 어떤 걸 신청했을까요? 학점 짝이 좋은 거예요. 학점 딱이 좋은 거. A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옆에 뭐 물어보고 선배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걸 선택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강의 속에서 제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은 꼭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목을 선택하고 그 기준을 도달하게 되면은 A 학점, B 학점 이렇게 주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머니가 대학 다닐 때는 F 학점을 줬는데요. 우리 F 학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I 학점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40점이 도달하지 못하면은 F 학점이 아니고 I 학점, 이달 학점이거든요. 그래서 학점을 취득하는데 지금 형님들은요, 또 누나들은 학교 다니면서 출석만 잘하면 무조건 졸업이에요. 그냥 학교 가서요,
자기가 손 한 번도 안 들고 발표 한 번도 안 해도 거기서 성적이 예를 들어서 9등급이 나와도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이 돼요. 그런데 지금 중3 학생부터요, 중2 학생, 중1 학생은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수업 횟수에서요 3분의 2를 지켜줘야 되는 것은 지금 학년하고 똑같아요. 그죠? 단 하나 추가되는 것은 시험을 봤는데 그 과목의 시험에서 39점 아래로 내려갔다. 39점, 38점, 37점 되면요, 이 학생은 미달 점수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졸업이 안 된다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 학년으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학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학년입니다. 지금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과목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까지 이걸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생각하시고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우리는 공통과목이라고 해요. 공통과목.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융합 과목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공부를 쭉 했는데 이 학생의 학생부에 적혀지는 내용이요, 일단 학점이 적혀지겠죠. A 학점, B 학점, 그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A, B, C, D, E 학점, 그죠? 이렇게 적혀집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요, 이 학생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등급도 달라는 거죠. 그래서 등급까지 들어가죠. 등급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학생이 출석을 3분의 2를 지키지 못했다든지, 그 다음에 성적이 100점 만점에 40점이 안 되는 경우는 이 학생은 I 학점으로 처리를 해요. 자, I 학점인 사람은요, 자기가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기 또는 1학기에서 2학기 넘어갈 때 이것이 보류가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이요, 출석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을 보니까 제가 요즘 면접 시험 준비를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기억하시는 건 사고결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인정할 수 없는 결석이거든요. 예, 그거를 미인정 결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지각도 많고 조퇴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3 학생들은 코로나 시절에 1학년 학생이거든요. 마지막이죠, 이제는. 예, 코로나 시대에 마지막 학생들이 이제 졸업해버리면 이제 코로나 이야기는 학생부에 안 적히는 그런 학생들이 내년부터 들어오는 거죠. 자, 그 학생들 보면요, 질병 결석이 많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거는 인정해요. 인정을 하는데 미인정 결석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학생이 만약에 출석 일수가 예를 들어서 200일이다 했을 때 거기서 자기가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이 학생은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다. 이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학원에 보내나요? 그게 아니라 교육부에서는요, 학교마다 그런 학생이 한두 명 정도 나올까?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자사고는 안 나옵니다. 특목고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혹시나 게임을 좋아하고 이런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밤새 게임하고 학교 와가지고 그냥 눈만 말똥말똥하게 앉아있는데 출석은 100%인데 시험만 보면 39점 밑으로 내려가는 학생들 있겠죠. 그죠? 그런 학생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우리 어머님들이 잘 알고 있는 썸머스쿨, 윈터스쿨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걸 뭐라냐면 보충과정 수강이라고 하고요. 또는 다른 학교에서는 대체 프로그램이라는 걸 또 만들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를 이수하게 되면은 이 학생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통과. 그래서요, 지금 맨 밑에 보시는 것 같이 요 두 가지는 학교마다 프로그램을 교육부에서 만들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그 다음에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교과서가 싹 바뀌어요. 우리가 교과서를 만들 때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교과서를 만든 것이 지금 고1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1 학생들이 배우는 것 가지고 형님이 쓰던 교과서 물려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가 바뀌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교과서 사면 1년 내내 쓰잖아요. 아니에요. 교과서가 학기제로 돼 있어요. 즉 말하면요, 가장 쉽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자, 생물책이 있습니다. 그죠? 생물책의 단원이 4개였어요. 그 단원 중에서 2개를 떼가지고 1학기 때 배웁니다. 그게 생물 교과서 1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개 단원을 떼가지고 2학기 때 배웁니다. 그 교과서가 생물 교과서 2예요. 이런 식으로 쪼개놓은 거죠. 자, 그러면 1학기 때 1, 2 단원을 이수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썸머스쿨에서 다시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 2학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하죠? 바로 학기 단위의 과목 편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1, 고2 학생들, 고3 학생들은 전부 다 학년 단위로 되어 있어요. 학년 단위로. 교과서를 학년 단위로 그리고 사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 중3 학생들부터는 1학기 때 교과서하고 2학기 때 교과서가 이렇게 같은 과목이지만 나눠져 있다. 그래서 1학기는 뭐라 하냐면 1 이렇게 돼 있고 2학기는 뭐냐면 2 이렇게 돼 있어요. 과목 뒤에요. 그래서 학기 단위로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기당 적정 학점 미수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보통 단위수라고 하죠. 단위수.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것이 총 19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1학기 때 국어 3시간, 영어 3시간, 수학 3시간, 또 다른 과목이랑 합해서 총 19시간의 수업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체 활동이 다 들어가는 거죠. 다 합해가지고 보통 학생들이 한 30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뭐냐면요. 학점 취득을 위한 이수 기준은 방금 이야기한 2가지예요. 출석 3분의 2를 했느냐, 그 다음에 성취율이 100점 만점에 40점을 넘어섰느냐. 요 2가지가 바로 이수 기준이에요. 인정하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 용산에 있는 학생들이 지나갈 때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특목고 가는 학생이 있어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해서 외고나 과거학 가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학생들은 또 교실에서 보면은 일반계 고등학교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3년간 배우는 과목을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요. 교과라고 되어 있고요. 교과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교과라고 해서요. 보통 교과에 뭐가 있냐면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 선택해서 배우는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표가 어떤 표일까요? 요거는 지금 고1, 고2, 고3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전문교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전문교과의 왼쪽에 보시면 전문교과 1인 뭐냐면요. 얘네들이 특목고 학생들이 배우는 거예요. 과고, 외고 애들이.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전문교과 2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특성화 고등학교.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요.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을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런데 학생 중에는요. 이 과목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도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 해서 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 과목은 제가 이제 조금 뒤에 보여드리겠지만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바로 왼쪽에 있는 이 교과 과목이라는 거죠. 수업 시간에 배우는 과목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그래서요.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거는 수업 외 시간이죠. 수업 외 시간을 우리는 비교과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부에 적혀지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좋아하느냐면요. 공부만 가지고, 즉 성적만 가지고 뽑는 것이 교과 전형이라는 거예요. 학생부에서 내신 등급 몇 등급이야? 이렇게 물어서 뽑는 것을 교과 전형이라고 하고요. 고등학교에서 받는 등급은 전국에 어디를 가더라도 다 인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내신 등급이에요. 그런데 인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과전형이라는 거죠. 교과전형. 그런데 교과전형 플러스 뭐가 있냐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2등급은 2등급인데 학생부에 적힌 거 보니까 이 학생은 동아리를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는데 보니까 컴퓨터와 관련되는 동아리 활동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컴퓨터 공학과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합격이죠. 그래서 비교과 활동 플러스 내신 등급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을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였어요. 자, 1학년 때, 자, 가장 중요한 거 보십시오. 1학년 때 보면 배우는 것이 공통 과목입니다. 그죠?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이에요.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아까는 이거 없었는데? 그죠? 바로 이 융합 선택 과목이 지금 중3, 중2, 중1 학생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때 오면 새롭게 개설되어 있는 이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2학년, 1학년들은 고1, 고2 학생들은 연습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지금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지금 중3 때부터는 하나, 둘, 세 가지를 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요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학생은 여기 있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고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를 때, 우리 친구는 무슨 과 갈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영어 영문과 갈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얘가 일본어나 중국어를 막 택했어요. 그러면 대학 갈 때 유리할까요? 아니죠. 자기가 영어 영문과 간다면 영어와 관련되는 과목에 여기서 선택 과목을 골라서 듣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어머님들은요, 학교에서 행사를 할 때 다양한 행사가 있으면 전부 다 참가해야 하는 어머니 계세요. 그거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대학에서 볼 때 학생부가 다 도착하잖아요. 도착하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수상 경력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부에. 그 수상 경력이 대학에 가야 안 가요? 안 갑니다. 상을 30개, 40개, 50개 받는 학생이 있어요. 전교 1등 학생. 싹 쓸어요. 근데 그런 학생은요, 싹 쓸어도 대학 갈 때는 빈칸으로 가요. 이게 바로 지금 대학 입시예요. 그 다음, 어떤 학생은 독서를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109권을 읽었어요. 예전에는 109권이 거기 목록에 적혀가지고 대학에 갔는데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실시할 때 독서 목록 애들이 안 읽고 막 집어넣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싹 지워버렸어요. 수상 경력 빼버렸거든요. 독서 목록 지워버렸거든요. 거기다가 어떤 어머니가 용산 오셔가지고 사회복지관 가갖고 자기가 봉사하고 띄우는 거는 우리 아들 이름으로 띄워주세요. 얘가 굉장히 중요한 3대 독자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알았어, 내가 띄워줄게. 그랬는데 이 학생이 봉사활동이 2000시간이었어요. 아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2000시간이 안 되는데 봉사가 2000시간. 그걸 본 대학에서는 앞으로 교회에서 학교 바깥에서 한 봉사활동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봉사활동이 싹 대학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만 갈까요? 학교 안에서 한 것만 가요. 학교 안에서 한 게 뭐죠? 급식 동아리 봉사, 그 다음에 학생들 등교할 때 들고 있는 캠페인, 흡연을 하지 맙시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에 주의합시다, 이런 게 들고 있잖아요. 캠페인 활동. 자,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 그 다음에 방송부 학생들, 오늘 학교에 학부모 행사가 있는데 와서 세팅해주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자기 수업도 못 들어가고 그 지켜서 그걸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봉사활동 성적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 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학생을 더 많이 도와주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님들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자, 이 중에서 고르셔야 됩니다. 자, 고르셔야 되는데, 자, 이거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되었을 때 1학기 때 배우는 것을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는 2학기 때 배우잖아요. 1, 2가 붙어 있잖아요. 요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과학 과목이잖아요. 그죠? 과학 과목인데요. 오른쪽에 보세요. 과학 과목 이름이 없어져 버렸네? 그죠?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세포와 물질 대사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이 1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고 2학기 때는 생물의 유전 이래서 교과서를 딱 반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물, 위에 것이 화학, 맨 위에 것이 물리, 맨 밑에 것이 지구과학 교과서를 반으로 나눠서 교과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자, 이게 뭐죠? 학기 단위로 교과서를 신청하는 거죠. 학기 단위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제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 있어요. 뭘까요? 대학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할 때 어떤 시험을 볼까요? 수능 시험 보겠죠. 그래서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수능 시험에 나오는 과목이 이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목은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어머님들 오늘 오신 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알고 가십니다. 우리 애가 의대를 가려고 그래요, 선생님. 근데 의대 갈 때 수능 시험은 생물, 화학 여기에 있는 책이 아닙니다.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학 1하고 공통과학 2입니다. 아시겠어요? 수능에 이 과목 안 나옵니다. 이 과목 안 나와요. 이 과목 안 나와요. 아시겠죠? 자, 우리 애가 경영학과를 가려고 그래. 경영학과 가려면은 이 과목을 배우겠네요. 그죠? 예, 국제관계라든지 또는 뭐 여기 도시와 미래탐구라든지 이런 과목 배우겠네요. 이 과목의 사회 과목 중에서 나눈 거죠. 우리가 처음 보는 과목인데요. 그죠? 나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과목이 배워야 돼요. 수능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1학년 때 배우는 공통사회 1과 공통사회 2에서 수능이 출제돼요. 그러면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수능 공부를. 1학년 때부터 수능 공부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애들은 뭐냐. 1학년 때 일단 들어갔으니까 놀고요. 이렇게 시작할 때 이제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1학년 때 과목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1등급 하나, 1등급 두 개, 1등급 하나, 1등급 두 개, 1등급 하나, 1등급 두 개. 이제 이렇게 한 과목당 1등급 두 개씩 가잖아요. 1학기, 2학기니까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요. 하나, 둘, 그죠?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총 몇 건가요? 둘, 그죠? 네, 여섯, 여덟, 열. 여기까지만 해도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10과목이니까 1등급이 10개 나오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한국사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통합사회 나오고 통합과학 나오면 총합해서 1학년 때 1등급을 총 16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기술 과정이 있다면 또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2학년 때 올라가면은, 자, 눈을 크게 뜨세요. 2학년 때 올라가면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 색깔 과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융합 선택 과목이거든요. 여기 있는 과목을 2학년 때 선택하고요. 여기 있는 과목 당연히 수능 봐야 되니까 이거 과목 선택하겠죠. 그리고 사회하고 과학 과목 중에서 이 과목 선택을 할 거예요. 하는데 이 과목을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파란 색깔은 다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있는 것은 융합 선택 과목이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요 일반 선택 과목은 대학에 가서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입학사정관 선생님은 이럴 겁니다. 너 화학과 가서 물리학과 가서 하면은 반드시 물화생지 4과목을 다 선택한 학생을 뽑을 거예요. 왜냐하면 화학과 오는 학생이 화학을 공부 안 하고 왔다 그러면은 안 뽑겠죠. 그죠? 그래서 과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8개 과목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교과서를 반 나눴는데 얘가 화학과 오면 당연히 물질 에너지와 화학 반응의 세계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선택을 안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기초를 안 배웠네. 제가 원래 실력이 있다니까 안 믿죠. 그래서 서류로 평가하는 학종에서는 이 과목 선택을 굉장히 중요시 본다 하는 걸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 보이는 요 파란 색깔 빼고요. 요 하늘 색깔 요 빼고요. 나머지는 A, B, C도 나오고 등급도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방금 보신 거는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과목이고요. 나머지 과목은 우리 학생들이 배우잖아요. 체육 과목 보이시죠? 체육 과목. 그리고 음악, 미술, 그리고 연극이라는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을 보시면은 바로 여기 보시는 연극 과목 있죠? 요거는 예술 과목이에요. 얘네들은요, ABC로 나와요. ABC로요. 예, 등급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등급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애들이 체육학원 가겠죠. 미술이 등급이 나오면 미술학원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등급이 아니고 ABC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기술과정은 요건 등급이 나오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2외국어 한문 있잖아요. 요 제2외국어 한문도 이 중에서 골라서 수능 시험에 봐야 되는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제2외국어 한 과목을 선택할 것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대는 무조건 교육부에서 이 개설을 했으니까 애들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런 학생을 뽑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연계 학생은 이 과목을 수능에 공부는 했지만 수능에서 이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인문계 학생들한테만 필요한 선택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과목에서 보시다시피 이 과목들이요, ABC도 나오고 등급도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런 친구들 있죠.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이 과목이 개설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저쪽 학교에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우리 지금 학생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의 교수님들은요, 자기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 과목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좀 만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그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미리 대학에 와서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과목을 우리가 개설해보자. 그래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연계 강좌라는 것을 개설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이거 신청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면요, 그냥 고등학교에서 하는 과목만 신청하셔야 되는데 요 과목은 주로 토요일 날 학생들이 시간 많을 때 주말에 와서 어디서요? 대학에서 하는 거죠. 좋아요. 자,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면요.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자, 이화여자대학교는 과학 과목을, 그죠? 과학 과목. 그리고 체육 예술 과목이에요. 음악입니다. 음악. 그리고 사회 과목이요. 이렇게 해서 이화여자대학교는 몇 과목을 개설하고 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사회 과목을 개설하는데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바로 여기 있는 사이트 있죠. 고교학점제 온라인 지원센터는 이 사이트예요. 서울 HSC sen.go.kr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딱 보면 방금 보셨던 화면이 나옵니다. 그죠? 방금 보셨던 화면 요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요거 있습니다. 여기 고교 대학 연계. 요거를 클릭하시면요. 여기 가서 수강 신청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왜 정보는 아는 만큼 지원할 수 있냐면 오른쪽에 보시면요. 학교당 한 명만 지원할 수 있다. 서울 시내에 200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20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놀랍게도 저기 미달이에요. 왜요? 용산 애들만 다 등록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용산 애들 다 등록한 게 아니라 다 못했으니까 미달됐겠죠. 이게 바로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정보가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놔도 학생들이 있는 줄 모르고 안 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근데 이게 서울에서만 개설된 대학이 14개 대학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해는 것이 가톨릭대부터 시작해서 고려대, 건국대, 국민대, 덕성여대, 명지대, 서강대 이 굉장히 좋은 대학에서 다 개설을 했죠. 그러면요. 이 과목을 배우고 딱 그 학과에 면접 보러 가면 내가 배운 선생님한테 가서 면접 보는 거죠. 저 선생님 나 아는데? 그러면 입에서 술술술 나오죠. 그 선생님 질문이 뭘까요? 너 왜 고등학교 다니면서 왜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됐어? 이거 질문하겠죠, 당연히. 근데 다른 애들은 안 보이는데 얘 학생부서만 이렇게 달라달라 보이겠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오늘 이 강의 오셔가지고 우리 애가 과목을 선택하는데 그 과목에 내가 원하는 학과와 연결되지 않더라도 대학에서 개설한 과목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 외국어 대학은 3명입니다. 학교당 3명. 이화여자대학교 요과도요 2명이에요. 꼭 1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과목을 선택할 때 이 학생이 필요한 과목이 뭐냐 하는 것을 찾아주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찾는가 제가 이제 곧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자, 2028학년도에 대학 입시가 달라졌어요. 대학 입시가 달라졌는데 이걸 보시면요. 첫 번째, 지금은 형님들이 시험 볼 때 국어 과목의 공통이 독서와 문학이에요. 독서와 문학 두 과목에다가 합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님들은요, 세팅이 뭐냐면 모든 학생이 같은 과목을 시험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고1, 고2, 고3 학생들은 이렇게 선택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은요, 선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수능 시험에 나오는 과목이 정해져 버렸어요. 국어, 합법과 언어, 독서, 작문, 문학 여기서 무조건 나온다. 문과, 이과 가리지 않고 그냥 수능 시험 문제가 똑같아요. 수학. 자, 문과 학생 확률과 통계 선택하고 이과 학생 미분과 기하 선택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그런데 이거 아닙니다, 이제. 똑같아요. 확률과 통계는 기본이고요. 대수, 미적분 1, 이게 공통이에요. 그래서 수능에 보면은 문과 학생, 이과 학생이 같이 시험 봐요. 수학은 문과가 유리할까요? 이과 학생이 유리할까요? 이과에는 의대가 있고요. 약대가 있고요. 간호학과 있고요. 물론 치과, 한의과도 있겠죠. 수의학과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 학생이 수학의 1등급을 다 가지고 갑니다. 거의 90%가. 그 인문계 학생 중에서 지금 고3이죠. 올해 고3이 10% 정도 인문계 학생이 1등급이 보여요. 이제는 바로 이겁니다. 문과, 이과 그냥 없어요, 이제. 없어요. 같이 시험 봐요. 그런데 같이 시험 보는데 대학은 아직도 뭘 할까요? 학과별로 뽑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우리 친구들이요. EBS 교재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EBS 교재에서 50%를 그 지문을 따서 내요. 국어, 영어, 수학은 지문을 따서 내는데 똑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 관한 것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인공지능이 EBS 교재에 지문으로 있어요. 그럼 그걸 그대로 갖고 오면요. 직접 연계가 돼요. 근데 뭐라고 그랬죠? 간접 연계라고 해요. 간접 연계. 간접 연계는 뭐냐면 그거와 내용이 비슷한 코리아 헤럴드 있는 기사를 가지고 와서 출제하는 거죠. 내용은 인공지능 똑같아요. 그걸 간접 연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EBS 교재에서. 그러니까 저는 EBS 교재를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일반계 고등학교 근무하면서도 애들한테 EBS 교재를 풀으라고 했는데 애들이 풀까요? 안 풀까요? 안 풀죠. 왜? 학원 공부도 하기 바빠서 죽겠는데 EBS 교재를 언제 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학원에서 EBS 교재 풀어달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유는 뭘까요? 50%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은 무시해요. 그거는 학원에서는요, 그냥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기 때문에 그거는 입시하고 반드시 연계된다는 보장이 없지만 EBS는 50%는 무조건 EBS 사이트에 가면요, 작년도 기출문제인데 EBS 교재 몇 페이지 몇 번 문제가 이거하고 같은 문제입니다를 발표를 해놨어요. 제가 이제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자, 지난 9월 26일 날요. 2달 전인가요? 벌써? 자, 1학년 학생들 통합사회 과목은 이런 식으로 출제할 거예요. 자, 보시면요. 통합사회는 여러 영역의 소재를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나오면서 거기에 기후와 관련되는 문제 나오고 북방 한계성, 이거는 뭐냐면은 사회 문제인데 윤리라든지요. 다른 과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뭐가 중요하냐면 독서가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고요. 독서의 기본은 뭘까요? 문과 학생들. 독서의 기본은 뭘까요?
우리 어머님들 혹시 집에서 우리 집에는 신문이 들어온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는 신문이 들어온다. 와, 그렇죠.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신문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지금 손 드신 분이 10명이 안 되거든요. 애들이요, 신문 안 봐요. 뭐만 봐요? 휴대폰만 봐요, 휴대폰. 그러니까 짧은 거는 아는데 조금만 길어지잖아요.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는 아니더라도요. 물론 이제 영어 영문과 가는 애들은 코리아 헬더 같은 것도 한 번씩 받아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바로 뭘까요? 신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제자들 중에서 경영, 경제, 회계, 무역, 정치, 외교, 국제통상 여기 가는 학생들은 반드시 신문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외교학 간다면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걸 한 번도 안 읽고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뭐가 있냐면 주제 탐구할 게 생겨요. 예. 그래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통합과학입니다. 통합과학의 수능 시험 문제 이해제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한국교육평가원에서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뭐가 생각나시죠? 자, 이거죠.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과학기술. 과학기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실험. 그랬어요.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을. 이제 학교에 실험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요. 실험할 때 보면은 여기, 세포 있죠. 세포. 세포에 관련되는 실험을 합니다. 그죠? 이런 것이 연결돼요. 그래서, 과학 시간에 실험이 있다면은 실험에 대한 것도 정리가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통합사회에 관련되는 문제하고요. 통합과학에 관련되는 문제를 26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어디 있냐고요? 예, 한국교육평가원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들어가서요. 그 수능 문제 출제하는 곳입니다. 예. 한국교육평가원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학생들이 대학 갈 때 수능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4교시,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밥 먹고 난 뒤에 영어 풀고 난 다음에 4교시예요. 한국사를 주고요. 한국사는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시험 문제를 주고요. 먼저 푸른 과목의 문제지를 이수해 가지고 갑니다. 요게 이제 20문제예요. 그리고 통합과학도 20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푸른 문제를 제출하는 거죠. 예, 문제를 뺐으면 더 이상 못 푸니까. 그래서 먼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30분에 20문제씩 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 가실 거예요. 자, 수능 개편안은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수능 개편안은 보시다시피 이미 문과, 이과 상관없이 과목이 다 정리해져 있고요. 그리고 과학이나 사회는 사회 통합과학은 1학년 때 배웠던 그 과목이 수능에 출제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쉬운 내용이죠, 말하자면. 왜냐하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것이 연장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잘 해놓으셔야 돼요. 중학교 3학년 때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사회하고 과학은요. 내용이 연장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요.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 과목 보이세요? 얘가 왜 하얀 색깔일까요? 여기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를 인원수의 4%, 인원수의 11%, 인원수의 23%까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머리수의 비율로 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을 우리는 상대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그런데 여기 한국사하고 그다음에 영어하고요. 제2외국어는 이게 절대평가예요.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요, 수능 성적표가 나옵니다. 자, 수능 성적표를 자세히 보시면요, 한국사는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고요, 영어도 줄이 그어져 있고요, 예, 제2외국어도 이렇게 줄이 그어졌는데 밑에 뭐만 보여요? 등급만 보여요. 자, 이제 그 등급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한국사는 40점까지가 1등급. 그리고 영어는 90점까지가 1등급.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제2외국어는 45점까지가 1등급. 이렇게 점수를 가지고 무조건 등급을 나누어 가는 것을 절대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예, 한국사, 그리고 영어,
그리고 제2외국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별로 해서 절대평가를 낸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걸 우리나라의 수능을 어머님들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난이도 조절을 못 해요. 예, 난이도 조절이라는 것은 1등급을 한 4%까지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난이도 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쉬울 때는요, 10%까지 나왔어요. 이게요, 10%까지. 자, 그런데 이게 수능만 보면은요, 22년도에는 6.2%, 23년도에는 7.8%, 그리고 24년도 작년에는 4.7%가 돼가지고요, 학생들이 나는 영어는 당연히 2등급 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고려대학교 갈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 2등급, 3등급 합의 7은 맞힐 수 있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어가 어렵게 나온 바람에 3등급이 돼가지고 3등급, 2등급, 3등급 합의 8이 돼가지고 고려대학교 교장선생님 추천받고 면접까지 다 봤는데 땡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재학생들이 실력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난이도에.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이렇게 어렵게 냈으니까 올해 어렵게 안 나오겠지 했잖아요. 근데 6월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1% 나왔어요. 그랬더니만 지난 9월달에 나도 모르겠어. 10% 나왔어요. 10%.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수능은요 믿지 않습니다. 예, 너 진짜 잘한다고 안 믿거든. 왜? 예,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1등급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9등급까지 나오는 것은 지금이나 우리 학생들이 대학 갈 때나 이건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절대평가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도 똑같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변별력 있게 공부하려고 하면은요, 인문계 학생들은 진짜 수학 공부 잘해야 돼요. 자연계 학생들한테 밀리면은 등급이 우주주주주주 더 떨어져 버립니다. 특히 여학생들. 저는요, 숫자가 싫거든요. 이런 학생 굉장히 많아요. 그래놓고 나머지 과목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고민이 뭐예요? 수학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수학 때문에 모든 걸 다 놓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 나가야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공부하는 방법을 안내를 받아야 돼요. 자,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고교 내신을 지금 우리 어머님들 보신 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신 거는 수능이에요. 수능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 내신이에요. 내신은 지금 고1, 고2, 고3들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5등급까지로 바뀌었네. 5등급까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1등급 학생? 그대로 1등급이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2등급의 학생이 5등급으로 하니까 얘네들이 1등급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적 부풀리기. 그래서 대학에서는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너 진짜 1등급 맞아? 너 짝퉁 아니야? 2등급인데 1등급으로 올라온 거 아니야?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뭘 볼까요? 학생부의 기록을 봅니다. 학생부의 기록을. 왜냐면 같은 1등급 내, 같은 2등급 내, 진짜 오리지널 2등급인지 아니면 그 밑에 3, 4등급에서 올라온 2등급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바로 학생부겠죠. 그래서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더 입학사정관 선생님이 학생부의 기록을 더 평가를 열심히 할 거예요. 어떻게? 얘가 수업 시간에 충실히 공부했는가를 봅니다. 이거를 세부능력 특기상에서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성취평가가 ABC잖아요. ABC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요. ABCD 학점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옆에 등급도 나오거든요. 이거를 입학사정관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좋은 학생을 고르기 위해서 자기들이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부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학생부를 잘 써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용산구에 학생부를 잘 써주는 학교 있습니다.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문방구에 가보시면 합니다. 문방구. 문방구에 가고 애들이 물건 살 때, 와, 우리 담쌤 굉장히 학생부 잘 써줘. 그 문방구 가서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아니면은 싹 지나갈 때 그 교문 앞에서 있다가 잠깐 저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3 학생, 지금 고3 학생들이요. 지금 이제 눈이 여기 붙어 있다가요. 자기 이제 수능 보고 난 뒤에 다음 주에 그죠? 수능 보잖아요. 수능 보면 이제 눈이 이렇게 제자리로 와요. 어머님들도 6개 원서 다 쓸 때는 지금 눈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애가 시험 보고 난 뒤에, 망쳤구나. 이러면 이제 눈이 이제 제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그나마 수능 성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나는 살아있어. 이런 학생이 뭐냐면 학종의 원서 쓴 학생이에요. 왜냐하면요. 학종의 원서 쓴 학생 중에서 수능을 반영하는 것, 즉 수능 최장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이 서울대, 연대, 고대. 그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서울교대. 그 다음에 어디예요? 한양대. 올해 한양대가 처음으로 수능 체제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요 대학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학종에서는 수능 안 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갈 때 뭐냐면 수능 원서 낸 애들은 와후 가는데 수능에서 수능 체제가 나온 애들은 이야 나 면접도 잘 봤고 수능 체제도 맞췄어 이렇게 이제 집에 가는데 딱 갔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서울교대 원서 쓴 한양대 원서 쓴 애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못 맞췄단 말이죠. 그럼 뭐냐면 거기에 원서 낸 것은 전부 다 무효 처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말고 서강대, 성균관대, 중경외시, 근동홍수 여기 원서 쓴 애들은 우와 우리는 수능 빵점 받아도 갈 수 있어. 이게 바로 학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종은 몰라는 거예요. 서류평가만 가지고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류평가만 가지고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등급제로 갑니다. 5등급제.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너 몇 등급이니? 그러면 1등급이요. 그러면 100등 중에서 4등까지 그래요. 너 2등급이야. 그러면 2등급은 11등까지 그 사이에 있는 7명이죠. 4등 밑에 5등부터 11등까지예요. 이 학생이 2등급이죠. 그 다음에 여기 3등급이요 하면 23등까지. 그죠? 12명이죠.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 갔을 때는요. 1등급이요. 그러면요. 10%, 1등부터 10등까지가 1등급이에요. 내신 따기 엄청 좋죠. 너 몇 등급이야? 엄마, 나 2등급이야. 왜 그래? 근데 실제로 보면은 2등급 속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2등급, 얘들이, 어머니는 딱 듣는 순간에, 네가 11등 안에 들었어? 전교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 그게 아니고, 나 33등 했어. 그럼 33등이면 어디 있어요? 원래 4등급이야. 원래 4등급인데 어디가 있어? 지금 2등급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 대학에서는요, 등급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애가 자기 스스로 과목을 선택했으면 그 과목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고 그 과목에 대한 것을 독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부에 나는요 이 과목을 배우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고 해결했습니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죠. 왜? 대학은 학원이 없기 때문에. 대학은 학원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이 필요하죠. 그래서 학생부에 들어가야 될 키워드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 나는 궁금한 것을 혼자서 해결했다. 이걸 자기주도성이라는 단어가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세특에 칭찬해 줄 때 이 학생은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냐면 궁금한 걸 해결하는 능력이 뭘까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러면 학생부에 이 학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기주도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한 학생임. 이렇게 써버리면 입학사정관 선생님이 이 학생
대학에 와서 학원 안 다니고도 충분히 해결하겠네. 이런 것이 비춰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단어가, 칭찬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요, 반드시 앞에는 그것에 대한 사례가 들어가야 돼요. 사례가 앞에 보이고 들어가야 돼요. 예, 지금, 여기서 확인하고 갈게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대학에서는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합격하고 싶으면요, 작년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합격한 성적에 등급보다도 등급이 올라가야지 합격이라는 거죠. 얘가 숙명여자대학교 2.3등급이 합격이다 그러면 서울에서 올라오려면 0.5등급 정도 더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8등급이나 1.8등급 이내로 들어와야지 숙대 합격이라는 거죠. 왜? 성적 부풀리기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것이 뭐냐면 학교의 과목별로 표기하는 내용이에요. 성적을 어떤 식으로 표기하느냐. 자, 보십시오. 공통과목은요, A, B, C 학점 써주고요. 거기다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표시하는 겁니다. 요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 분포비율과 과목 평균과 수강자 수를 요거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반 진로 융합 과목 이 세 가지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학점 플러스 성취도 학점 플러스 그 다음에 등급을 표시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를 보여드렸잖아요. 보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 여기 있는 파란 거 자세히 보십시오. 요거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바로요, 등급이 안 보이는 과목.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등급에다가 X를 제가 쳐놨잖아요. 그 과목이 뭐냐면 바로 요 과목입니다. 요거입니다. 요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방금 파란 거를 좀 크게 확대시켜 놓은 거야. 파랗게 해놓은 거예요, 과목을. 이거를 선택을 할 때는 등급을 까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오니까 이 과목은요, 야, 이거 선택하면 쉬우니까 등급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신청했는데 등급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과목은 등급에서 안 나온다는 거 알고 신청을 하셔야 돼요. 대신 이 과목들은 자기가 전공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 바로 이겁니다. 사회 문제 탐구, 요거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융합과학 탐구 이런 과목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실험 실습이라든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탐구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거는 학종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그 대신에 이 과목은 A, B, C로 나오지 등급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등급이 하나도 없어? 이거 내가 잘못 선택했네. 그래서 그것만 피하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요, 체육이라든지 아까 제가 그랬죠. 체육은 등급 안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학점 ABC만 보이고요. 교양은요, 그냥 교양은 철학이라든지 논술은 그냥 이수하였음에서 P만 나와요. 이거는 대학 갈 때 써먹지를 못하는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체육도 마찬가지로 ABC만 나오잖아요. 물론 체육은 아시다시피 대학 갈 때 실기로 많이 봐요. 실기. 그런데 제가 이제 저한테 오는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이 와요. 선생님,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요, 우리 애가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얘가 서울대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 찾아왔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서울대학교 체육과 가세요. 자, 이 학생 왔어요. 얘가 내신은 수능 시험은 잘 봤는데 얘가 체육은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실기를 안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서전트 점프, 윗몸 일으키기, 그 다음에 뭐 달리기 이런 거 연습 좀 몇 개 해가지고 가는데 이 기본적인 그 팔다리가 성하면 되죠. 그런데 그 학생들은 뭘로 뽑을까요? 수능 체제를 가지고 뽑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거 뽑아요. 네, 이게 바로 뭐죠? 비실기 전형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잘 알고 있는 홍익대학교 미술과 실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없습니다. 3등급 3개, 3등급 3개, 3등급. 그죠? 요게 어떤 수능이든지 3개, 3등급 나오면은 자기가 고등학교 때 미술 동아리 활동해서 자기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학생부에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홍대 앞에
그 많던 미술학원들이 다 이렇게 됐어. 다 술집으로 바뀌었어. 아주 정상적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제가 12월 달만 되면 홍대 가가지고 홍대는 마포구하고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미술 캠프를 해요. 거기에 이제 제가 특강 강사로 가서 그 중학교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주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제가 해주는 것이 뭐냐면 미래에는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이 성공하는 미술이지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왜요?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인공지능에다가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뭐 만들어줘 이거잖아요. 근데 그 키워드 하나하나가 뭐죠? 그게 바로 저작권이에요. 옛날하고 틀려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이만한 그림을 180억짜리를 내가 사는 거죠. 이 기퉁이 요만큼. 이게 바로 비트코인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미래에는 지금 홍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기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으로 뽑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그래서 이 학교 다니면서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신은 중요한 거 아시면서 그죠? 내신은 중요한 거 아시면서 내신을 올리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올리냐? 이거는 이제 오늘 제가 해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주무관님한테 와서 상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거는 고1, 고2, 고3 학생들의 학생부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보이실까요? 자, 원점수 보이고요. 과목 평균이 가운데 거고요. 가로 열고 있는 것이 표준 편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요. ABC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석차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세요? 자, 그리고 이게 공통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고요.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진로 과목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보이시죠? ABC만 나옵니다. 자, 이건 등급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중학교 학생들이 가서 시험을 볼 때는요. 바로 지금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중학교 학생들은요. 표준 편차가 없어요. 표준 편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준 편차가 있으면요. 뭐를 계산할 수 있냐면 제때 점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제때 점수 맨 왼쪽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4%잖아요. 여기 96이 4%예요. 이렇게 올라가시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얼마냐면 1.8이에요. 4%가 1.8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이게 1%잖아요. 99잖아요. 이게 99%잖아요. 100분위가. 요 자리가 뭐냐면은 요 자리가 2.2예요. 2.2.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자, 여기 원점수 있죠.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요. 원점수의 평균을 빼면 지금 여기는 14잖아요. 14. 보이세요? 84에서 70점을 빼면은 14점 남죠. 그 14점 나누기 18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저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24%에 해당돼요. 그런데 지금 요 학생을 보시면요. 자, 이 평균은 52점이잖아요. 근데 82점이 자기 점수잖아요. 이 빼면은 그냥 거의 30점 나오죠. 그 30점을 여기는 19.5로 나누는 거죠. 그럼 얼마가 나와야죠? 1.49죠. 1.5죠, 거의. 이해 가세요? 1.5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1.5입니다. 여기 1.5를 찾아보세요. 1.5. 1.5를 찾아보면 여기 사이죠, 요 사이. 요 사이면은 5%하고 7% 사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입니다. 그죠? 7%입니다. 5%하고 8% 사이죠. 이거를 누가 계산해요? 연세대학이 계산해요. 누가 계산해요? 한양대학이 계산해요. 누가 계산해요? 카이스트가 계산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고 평균을 떨어뜨린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면은 대학을 가는 것은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5과목을 다 어렵게 내가 했는데 우리는 서울대 한 명도 못 보내도 연대는 7, 8명 보냈어요. 왜? 이 지점수를 잘 활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니까 연대가 눈치챘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표준 편차를 못 쓰게 해요. 누가?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 연대도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카이스트도 없습니다. 한양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이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할까요? 학생부밖에 없어요. 누가 써주는 거? 담임 선생님이 써주고 동아리는 동아리 선생님이 써주고
그죠? 예. 그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그 내용이 가장 바로 대학 가는데 지름길입니다. 그걸 우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학생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짝퉁들이 많아요. 그죠? 지금 보시다시피 1등급 속에는요, 여기 10%까지니까 여기 5, 6, 7, 8, 9, 10에 해당되는 애들 2등급의 6명이 1등급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애들이 말은 1등급이요, 2등급인데 1등급 속에는 2등급, 3등급, 맨 마지막에 3등급 맨 앞에 있는 애도 1등급으로 올라오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학 사정관 선생님은요, 바로 이겁니다. 상위권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높이거나 학생부의 기록에 적혀져 있는 내용 중에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궁금한 걸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자기주도성과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학생. 그 앞에다가 뭘로 해결했냐? 얘는 궁금한 거를 독서를 통해서 해결했다면 독서 책 이름도 넣어주면서 거기서 어떤 내용을 궁금했는데 어떤 내용을 이렇게 해결했다고 이걸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동영상 특강을 들었다. EBS 동영상 특강을 봤다든지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든지 우리 어머니 제일 잘 알고 있는 K-MOOC나 KOCW가 대학교 강의예요. 근데 그거를 활용해서 K-MOOC나 KOCW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은 채점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쓰면 됩니다. 굳이요, 뭐 K-MOOC라고 자랑하지 말고 그냥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쓰시면 얘가 인터넷 동영상을 찾았구나 이렇게 하고, 그죠? 꼭 DBP야 써야 됩니까? DBP 안 써도 돼요. 뭐라고 쓰면 돼요? 그냥 논문 자료를 찾아보고, 또는 그 자료를 스크랩한 자료를 보고 자기가 스크랩했어요. 그러면 면접 볼 때 뭘 할까요, 선생님이? 너는 어떤 거를 주로 스크랩했니? 그러면 저 꿈은 미래 자동차 연구원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관계된 논문도 스크랩해요. 이건 언제 해요? 면접 볼 때 다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주로 논문은 어디에 찾았어? DBP에서 찾았죠, DBP야. 그때 또 인터넷 강의는 K-MOOC 봤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굳이 그 학생부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는 뭐냐면은,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에서 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못해갖고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강남에 갖고 A4 용지 한 장에 세특 써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 장에 50만 원. 근데 2장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기꾼이에요. 왜? 애가 안 한 걸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애가 한 거를 쓰자는 거죠. 애가 한 거를 써주자. 자, 지금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일반계 고등학교 가는 게 유리할까요? 자사고 가는 게 유리할까요? 우리 어머님들 이제 다 보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넘겨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자, 이 일반계 고등학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4%, 11%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지금 현재입니다. 자, 그럼 자사고 10%입니다. 그럼 자사고의 10%면 이게 2등급이잖아요. 33%는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 4등급이잖아요. 여기 4등급. 자, 자사고 여기 65%이잖아요. 이 학생들이 앞으로 중학교 학생들이 5등급제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10%가 이제는 어디 가죠? 1등급으로, 2등급이 1등급으로 가고, 여기 4등급이 몇 등급으로 가요? 2등급으로 가고, 6등급이 몇 등급으로 가요? 3등급으로 가요. 그럼 결국은 우리 어머님들이 지금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나는 우리 애를 어느 고등학교로 보내는 게 좋을까? 이제는 등급을 손에 안 본다는 거죠. 어디를 보내도? 자사고를 보내도. 등급 손에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어머님들 주변의 학교에 보면 굉장히 좋은 학교가 있어요. 뭐죠? 과학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 자사고도 있어요. 그죠? 자사고. 거기 가면 내신이 손해볼 거야. 특히나 이 학생들이요. 외고 보내면 내신 때문에 대학 못 갈 것 같아. 아니죠. 이 내신 저 보시면 6등급도 3등급이 되는데 뭘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등급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일반계 고등학교 보냈는데 성적 좋은 애들만 과학반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과학중점반이라니. 과학중점반. 과학중점반에 가고 성적 나빠질까요?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걸 이렇게, 이걸 과학중점반으로 바꾸시면 전부 다 등급이 다 올라가요.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를 또 잘 고르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과학중점학교의 특징은 뭘까요? 실험이 엄청 많이 해요, 실험을. 실험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과거가 지금까지 카이스트에 많이 학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서울과학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걔네들은 과학 과목을 많이 배우는데 거기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거의 대부분이 실험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제 탐구를 하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 홈페이지 가면은 그 친구들이 전부 수상을 다 했죠. 대통령상 받고 무슨 상, 무슨 상 받는데 거기 보면 주제 탐구가 뭐예요? 걔네들 평소에 과학 실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고등학교를 만약에 못 가더라도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영어 중점반이 있다. 그러면 문과학생도 영어 중점반 가도 이제는 등급 손해 안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요. 대입 성공 전략인데요. 이 대입 성공 전략은 입시에 관계되는 거를 제가 이제 지금까지 다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요거를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되죠. 1번이 뭘까요? 내신 관리 잘 하시고. 그 내신 관리 잘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 1등급, 그죠? 10% 안에 들든지, 그 다음에 24% 안에 드는 2등급 안에만 들어갈 수 있게끔, 즉, 토탈 34% 안에 들어가게끔 준비하자. 이것이죠. 제 이야기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수능 최장기 기준을 잘 맞추자. 수능 최장기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EBS 교재를 좀 활용하자. EBS 교재를 좀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뭐냐면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종으로 가는 인원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딱, 우리 애를 학종으로 보내야 되겠다. 아니면 교과로 보내야겠다. 이걸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우리 자녀에게 유리한 전형은 뭘까요? 우리의 자녀가 잘하는 걸 찾으셔야 돼요. 이게 장점이고요. 만약에 수학이 약점이 있다든지 영어의 약점이 있으면요. 그걸 보완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학원을 보내요. 그 학원을 지금 5년째 다니는데 계속 5등급이야. 그런데도 계속 거기다 돈을 묻어. 자, 학원은요. 원포인트 레슨이 필요한 것만 보내시면 돼요. 우리 어머님들 아프실 때 어떻게 하죠? 병원 갑니다. 평소에 병원 가갖고 계속 진료 받으세요? 아프지 않은데? 학원이 그거예요. 애가 아프지 않은데 학원에다 계속 보내가지고 애가 아플 때 뭐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학원 원장 선생님이 얼굴 자주 보니까 얘 아픈 데 없어요. 학원 선생님이 1대1로 상담합니까? 요즘 상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시고 얘가 필요한 과목만 딱 원포인트 레슨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얘가 내신 관리 잘한다. 그럼 교과 전형으로 보내시면 돼요. 얘가 내신 관리도 잘하고 학교에서 궁금한 걸 해결해서 독서도 잘한다. 학생부를 채울 거리가 있다. 이러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저는 이거를 권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애가 보니까 그냥 학교에서 내신 관리도 안 하고 얘는 독서는 전혀 안 한다. 꼭 게임만 한다. 그러면은 걔는 방법이 없어요. 뭘 학원을 보내요. 그냥 그 돈만큼 쌓아놨다가 결혼할 때 며느리한테 주셔야 돼요. 며느리한테. 예. 지금 학원 선생님은요, 학원 선생님도 잘 사세요. 굉장히 잘 사세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계속 또 평수 넓혀가라고 계속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갖고 있다가 결혼할 때 애한테 주세요. 자, 이게 수능입니다. 수능은요, 우리나라 지금 제 제자 중에서 삼성에 지금 10년 다니던 애가 지금 나와서 올해 수능 봅니다. 삼성 10년 다녀봤다면 아직까지 연봉이 이제 겨우 1억 좀 넘는데요. 그런데 지 친구들은 지금 의사하고 있는데 연봉이 3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눈이 갑자기 뒤집어져가고 뒤에 붙었어요. 그러더니 수능 공부하고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와이프는 뭐냐면 아빠, 오빠 힘내 이러고 있어요. 왜? 연봉이 올라가면 자기가 이제 차를 바꿔주겠죠. 야, 지금 애기 아빠들이 수능 공부합니다. 뭐 때문에 1,500명 뽑던 의과대학이 올해 3,000명 넘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도 지금 재수를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수능입니다. 수능은 수능 실력이 우리에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전국 모의고사 이렇게 보시고요. 얘가 그리고 평소에 계속해서 공부를 꾸준히 하는 학생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발등에 불 떨어지만 하는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수능입니다. 예. 그리고 학종도 마찬가지로 발등에 불 떨어지만 하는 학생들이 이게 안 됩니다. 그냥 그 학생들은요, 오로지 내신만 위주로 해서 가는 게 훨씬 편해요. 자, 논술은요, 논술은 우리 애들이 책을 안 읽어요. 그 책을 안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3개월 했다고 해서 논술이 써지느냐. 논술은 자기 생각을 옳고 그름을 가려가지고 쓰는 겁니다. 제시문을 읽고. 근데 제시문을 읽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머니는 뭐냐면 5등급 때 있는 애들은 이거 하면 대학 간다는데요.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예, 거짓말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걸 보시면요, 느끼실 겁니다.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 가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강남 학생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뭐죠? 강남에 가장 모이는 것이 학원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여기 있는 숭실대학교까지 포함해서 여기 있는 15개의 대학교 포함해서요, 여기를 전부 수능을 보시는 바와 같이 40% 이상 뽑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수능에서 40% 이상 뽑으면 남은 게 60%죠. 60% 중에서 학생을 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바로 이것이 교과전형입니다. 교과전형. 요게 보면은요, 10%입니다. 즉, 10명 중에 1명입니다. 그래서 교과전형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교과전형으로 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성적 순대로 간다는데, 바로 여기 보시는 고려대학교의 교과전형의 14%입니다. 모집 인원, 자기가 뽑는, 대학에서 뽑는 모집 인원의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 학교 인원의 14% 안에 있는 애들이 간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학교에서 추천하는 인원은 10명 이내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성적이 되면서 뭐가 돼야 돼요? 수능에서 2등급, 3등급 합이 7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애들이 못 맞춘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애들은 3등급은 맞추는데, 그래서 3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요, 진짜 훌륭한 학교입니다. 서강대밖에 없습니다. 예, 서강대. 그래서 우리 애들이 서강대는 딱 무조건 쓰셔야 돼요. 서강대는. 예, 성적 가지고요. 서강대는 반드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요거보다 몇 배입니까? 여기보다도 거의 3배에 가깝죠. 즉, 10명 중에서 3명 뽑는 게 뭐다? 학종이다. 그래서 저는 학종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수능 이외에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학생부 종합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돼 가는데요. 자, 제가 어떻게 하면 대학 가는가를 좀 알려드릴게요. 1순위가요, 바로 내신입니다. 보이세요? 1순위 내신이 준비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수능 최저를 마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얘가 시간 나니 해서 시간이 좀 나면은 독서를 통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하는 주제 탐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컴퓨터 쪽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뭐 영어 영문학과 또는 뭐 경영학과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정치 외교학 가면 신문을 보라는 것이에요. 신문에 보면 궁금한 게 나와요. 이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애들 보고 경영학과 하는 애들 주제 탐구를 해라는 것이 뭐였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돈을 많이 풀어야 돈이 막 돌아다니는데 금리를 어떻게 했어요? 금리를 점점 올렸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자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빨리 빚 갚을 거 아니에요. 은행가 빌린 돈을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그동안에 돈이 많을 때는 물가가 막 올라갔잖아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안 쓰니까 사람들이 가격을 내려.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격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에서 금리가 내려갔어요. 미국의 금리를 내렸어요. 미국의 금리를 내리면 한국에는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주제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궁금한 게 해결하기 위해서 15분 경제학이라는 책을 읽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궁금한 걸 책을 통해서 하고 그걸 적는 것을 뭐라 그러죠? 이게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자기가 기록하는 거죠. 궁금한 걸 해결하는 걸 적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내용을? 수업 시간과 연관되는 내용. 과목과 연관되는 내용을요. 자, 그렇게 해서 내신하고 수능을 가지고 나는 완성했어 하면은 어떻게 한다? 자, 바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요 세 개를 다 준비한 것 같다라면 서울대, 연대, 고대, 아까 이야기 이화여자대, 홍익대학교, 한양대학교 학종으로 가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되면은 바로 내신과 비교과 활동을 채워서 가는 것은 그 아까 이야기한 여섯 개 대학교 빼버리면은, 그죠? 빼버리면은 나머지 대학교에 학종으로 가면 돼요. 학종으로 갈 때 나머지 대학은 수능 안 봐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수능은 준비하면은 더 좋은 대학 가겠지만 수능 준비 안 해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챙겨보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인데 요 분홍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 학교가 바로 수능이 필요한 학교예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하셔야 돼요. 수능 공부를 하면은 수능으로 뽑을 때도 유리하고 여기 수능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교과 전형인데도 전부 다 분홍색이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이 대학은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 결국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대학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어머니께서는 우리 애가 성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논술로 갈게요. 논술로. 자, 논술은요. 잘 보세요. 전부 다 뭐예요? 논술은 전부 다 뭐예요? 분홍색이네. 결국은 논술은 논술로 뽑는 게 아니라 수능 체제로 뽑는 겁니다. 네. 그래서 논술 전형을 가장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전형이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줄여라 한 것이 바로 10명 중에서 100명 중에서 12명 뽑는 걸로 줄인 겁니다.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요. 강남 학생하고 목동 학생들이 논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논술 준비 안 하는 거 아시죠? 그죠? 예. 자,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요. 학생부 기록의 개인 활동의 경쟁력 높이기인데요. 자, 이거는 제가 학생부에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 학생부에 기록되는 내용이 8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자, 이게 학생부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요게요. 자, 이게 학생부고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주는 란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록 색깔 보면요. 여기 4개가 보이고 여기 4개가 보입니다. 이 중에서 대학에 안 가는 것이 수상 영역이 대학에 안 가고요. 요 독서 활동이 대학에 안 가고요. 가는 것이 뭐냐면 창의적 체험 활동하고 요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의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학에 가는 것만 제가 노란 색깔로 표시했어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과목당 선생님께서 적어주시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 적어주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요겁니다. 요것만 가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무슨 내용으로 채워야 되느냐? 바로 요 내용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자, 학생부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항목이 이겁니다. 그 학생부에 들어가 있는 항목 중에서 대학에 가는 것만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보이세요? 자, 여기다가 무슨 내용을 입력해야 되느냐? 요거를 입력하면 됩니다. 요거를.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 중에서 여기 보시면 동아리는 전공과 관련되는 관심 분야, 진로활동에는 진로와 관련되는 그리고 교과 세특에는 전공과 관련되는 자, 이 주황 색깔 글씨가 뭐죠? 얘가 의대를 가겠다, 간호학과를 가겠다, 또는 수학 선생님이 되겠다, 아니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 이게 진로가 정해져야지 여기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동아리에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2학년 학생이잖아요. 얘네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롤 모델을 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대학교 졸업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롤 모델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되겠어. 이러면은 일론 머스크에 관련되는 책을 찾아가지고 읽고 그 사람, 나는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반기문 사무총장 전기를 읽는다든지,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 앤디 워홀 같은 사람이 책을 읽는다든지, 그죠? 이런 책을 읽어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을 보는 거죠. 나는 이태석 신부님과 같은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 이렇게. 그래서 이 입학사정관 선생님이 뭐를 채점하느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왼쪽이 전부 다 대학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죠? 왼쪽에 있는 게 대학에 안 가니까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은 바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는가. 이걸 본다는 거죠.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그 과목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뭔가.
그 과목에 기록된 게 뭐죠?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적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학생부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